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보이스하고 요 화면을 녹화해서 드립니다. 잘 보이세요? 네, 괜찮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앞에를 끄셔도 되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에 쇼핑을 가면 여기에 원피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영어로 쳐도 한글로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피스 치면 네이버 검색이 이렇게. 여기 상품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몇 개 있어요? 2200만 개가 있죠? 200만 개가 아니고 2200만 개가 있습니다. 내가 원피스를 만약에 파는 사람이면 이 경쟁에서 물건을 파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1등부터 2200만 등까지 쫙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40개씩.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두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쫙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노출이 돼서 물건을 파는 게 스마트스토어. 물론 여기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데예요. 스마트스토어만 노출되는 게 아니고 쿠팡도 들어오고 어디도 들어와요. 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돼서 파는 방법도 있고 이게 물건을 가장 잘 팔리는 방법이긴 합니다. 왜? 네이버에서 물건을 파는 게 작년에 얼마 팔았냐면 27조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사가 잘 되는 데서 장사를 해야 잘 팔리겠어요? 어디서 잘 팔리겠어요? 우리 저 대표님이 지금은 네이버 쇼핑에 왜 장사가 안 된다고 느끼세요? 순위가 늦지 안 보이죠. 대표님 뭐 파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파 파는데 대표님 파시는 상품을 한번 이름을 한번 줘보세요. 상품 중에 기억나는 상품 이름, 상품명 하나만. 자, 그러면 스마트스토어 스토어 이름 알고 계세요? 제 스토어요? 스토어. 네. 이름이 뭐예요? 아직까지 올리기 거의 아직 안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없어? 있긴 한데 한번 해보자고.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이름이 하지마. 알았어. 다 쪽팔리니까 다음에 하자고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원피스를 보여드렸죠? 자, 우리가 주변에 같이 먹는 멸치 한번 쳐보겠습니다. 멸치. 그러면 멸치를 지금 멸치를 파는 사람이 얼마가 나오는지 몇 개 있어요? 몇 개? 200만 개입니까? 네. 아까는 원피스는 1200만 개, 2200만일 거고 멸치는 파는 상품이 200만 개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내 상품을 고객이 검색이 되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오늘 스마트스토어에서요.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스토어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 거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무슨 점수 무슨 점 사진은 어떻게 올리고 글은 어떻게 올리고 상품명은 어떻게 올리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최저가 전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이런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실하게 하시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점수를 많이 받는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걸 대로 따라서 하시는데 사진을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전 같으면 사진 예쁘게 어떤 걸 편집하려면 뭐 배웠어야 돼요? 포토샵 배워도 6개월 학원 다녀야 돼. 어느 세월에 그거 가서 6개월 배우고 스마트스토어 어느 세월에 올려 그거 배우려면.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면 포토샵 안 배워도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사진을 어떻게 관리하면 네이버가 내 사진을 인식할 수 있는지. 자, 대표님 가게 성함이 어떻게 또 이름을 뭘로 지셨어요? JJ 인더스트리. 되도록이 어렵게 지었어. 되도록이 어려운 거 하나 소용없어.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셨지. 만약에 쇼핑몰 이름을 지시려면 영자, 순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거는 뭘로 먹고 살아요? 우리가 검색으로 키워드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게 사람들한테 쉽게 검색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이제 음성이에요. 보이스. 아리아 여러분들 SK텔레 T모바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리아 어디 가자 부산역 가자. 그럼 아리아가 부산역 1번 출구로 갈래요? 몇 번 출구로 문자로 뜨고 말로 하죠. 이젠 거의 대부분 43% 정도의 젊은 친구들은 전부 우리는 아직 핸드폰 들고 여기다 문자 했잖아요. 말로 합니다. 보이스. 앞으로는 점점점 그걸로 동향이 흘러요. 물건도 멸치 찾아줘.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품이
그 멸치 찾아주라는 명령어에 맞도록 딱 나타나야 내 상품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 그 조건을 모르고 나 혼자 멸치라고 신나게 올렸는데 최고의 멸치하고 올려봐야 사람들은 검색이 안 되고 노출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3일 동안 그거 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3일 만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배우지 못해요. 그 다음에 중급 과정을 또 지금 아마 신청을 받을 겁니다. 보셔서 그 다음 과정 하시면 그 다음 스텝에 3일 동안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과정이 3일 초급 과정, 그 다음에 개정되는 과정이 원래 쭉 이어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잡는 게 여기 쉽지 않아서 우선 3일 과정만 먼저 공개를 했고 그 다음 과정은 들어와서 보세요. 그런데 여기 신청을 제가 보니까 하루하루 따로따로 신청받더라고요. 한꺼번에 신청하면 3일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7일, 8일, 9일 과정이 중급 과정이 3일 있으면 7일도 신청하고 8일도 신청하고 9일도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급 과정도 이미 꽉 찼는데 이 과정이 바뀌면서 아마 중간에 그게 시간이 안 맞아서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해보세요. 자,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하는 거 그냥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서 오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어가 온라인 쇼핑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스토어 네이버가 작년에 판매액이 27조예요. 그 다음에 판매액이 2위가 쿠팡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액이 이베이 옥션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식이거든요. 나중에 그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스토어를 알면 여러분들이 다른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스마트스토어만 잘 배워놓으시면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티몬, 그 다음에 롯데온에 상품 올리는 거는 아주 쉬워요. 왜? 스마트스토어가 가장 잘 돼 있고 전 세계 어느 쇼핑몰보다 스마트스토어가 최적화돼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복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토샵을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사진하고 글만 잘 관리하시면 편집자,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편집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 네이버가 그 툴을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아마존도 이건 못하고 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나 예를 들면 타오바오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네이버는 이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에 또 엔진이 붙어 있냐면 네이버는 이걸 올려놓고 27조를 팔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들이 뭘 갖다 붙여놓은 줄 아세요? AI를 붙였습니다. 인공지능.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여기다 붙여놨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 잘 구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품을 많이 팔고 있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스마트스토어에서 연간 한 40억을 파는 사람이에요. 제가 1,000원짜리 닭가슴살 1,000원짜리를 작년에 46억 팔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로직을 배워하는 데는 짧은 시간에 그 로직을 배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달에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63 목표를 제가 전공이 뭐냐면 58년 개띠 50년 예를 들면 말띠 이런 사람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북에서 온 탈북자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휠체어 장애인들 이런 분들 배우기 어렵고 인터넷에 쉽지 않은 분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로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인터넷하고 친하지 못한 사람 컴퓨터나 이런 거하고 친하지 못한 사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젊고 잘하는 사람이 한 달 만에 하면 나는 그분들보다 좀 손이 좀 느리고 이게 컴퓨터를 친하지 않으니까 한 달 더 걸리고 한 달 더 걸린다. 불과 2달, 3달 차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만약에 이걸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3개월에 1,000만 원 매출 6개월에 3천만 원 매출 그래서 제가 밴드를 운영하는데 3,063이에요. 초보자들한테 3개월에 1,000만 원 매출 올리면 이제 뭐가 조금 알아. 그리고 내가한테 떨어지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6개월에 3천만 원 정도 매출되면 이제 한 내가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내 수중에 들어와. 그리고 6개월을 열심히 해서 1년 되면 1억 매출이 한 달에 올라야 나한테 이제 7,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왜? 인터넷을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물건을 팔지 않잖아요. 남의 물건을 팔죠. 그렇지 않으면 내 물건을 팔더라도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판매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저하고 제가 카톡으로 자료를 드린다고 그랬죠. 최소한 저하고 6개월 동안은 커뮤니케이션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교육을 어제도 여기서 30명 창업사관학교 친구들 30분 이렇게, 그 친구들은 정부에서 2,500만 원을 지원, 2천만 원을 가게를 오픈할 때 지원해 줍니다. 교육을 받아야 창업사관학교 이수를 하면. 그런데 그 친구들 예를 들자면 같이 교육을 하고 할 때도 기간을 거의 4개월, 오늘부터 뭐냐면 체험 점포 가서 이제 자기가 점포를 4개월 동안 운영을 해요. 이런 교육 받고 체험 점포 가서 일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들 점포를 만들 때 정부가 돈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 국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국비죠. 여러분들 비용 내시지 않고 제공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부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을 제가 창원에서 하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교육을 받는 분 중에 국비로 하신 분들은 만약에 30명 일기를 하잖아요. 그럼 6개월 이후에 남는 분이 3명, 5명. 즉 6개월을 버티지 못해요. 왜? 내가 투자한 게 없거든. 내가 투자를, 그런데 제가 별도의 과정, 여러분들하고 꼭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른 강사들은 그렇죠. 돈을 많이 받으면 뭘 가르쳐주고, 돈을 조금 받으면, 저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제가 여러분들 제가 4학년 7반 정도 보이죠. 근데 제가 6학년 4반이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관광정보론 가르쳤고 스토리텔링 주로 전공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만두고 나가래.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 그만두고 뭐 해 먹고 살자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배운 게, 제일 먼저 배운 게 제가 페이스북 마케팅 배우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배우고,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로 하는 거는 또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가면 40몇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60만 원 내고 배우고,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서 한 1년을 준비를 했어요. 전국 어디든지. 그러니까 실은 강사료보다도 더 많이 낸 게 뭐냐면, 교통비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나와서 교수 딱 그만두고 할 걸 딱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저한테 전해주는, 정부에서 뭐 주냐면 보안관 모자 큰 거 있죠. 이거하고 정지봉 하나 줘. 어디 가서 학교 가서 애들 등하교 지도하라. 그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보다 조금 더 바르는, 근데 그거 시간을 많이 안 줘. 그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검정색이나 감청색 모자 쓰면 여기 독수리 하나 붙어 있어. 큰 독수리 말고 작은 독수리. 그거 독수리 모자 쓰고 어디 앉아서 치킨 먹다가 어떤 아줌마가 아저씨 거기 왜 치킨 먹어요? 그럼 죄송해요 하고 이래. 또 더워서 에어컨 켜놨어, 조그마한 방에. 그랬더니 아저씨 누가 에어컨 켜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려면 뭐 해 먹고 살지 하고 고민을 해서 제가 공부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이제 가르치고 살고,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제가 아까 3개월에 1,000만 원, 6개월에 3천만 원을 달성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제가 계속 지금도 교육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한 180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연간 1억씩 하는 사람들도 한 10% 정도는 있고, 또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절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절실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투자한 게 없으니까 본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저한테 교육받는 분이 130만 원, 160만 원 막 받고 교육하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지금 남아 있어요. 왜? 본전 생각나서.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식당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걸 배우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저기 포항에 죽도시장 가면 청년 호떡이라고 29살 먹은 친구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어요. 호떡에서. 걔는 10시에 딱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호떡 그날 만들고 떨어지면 집에 갑니다. 아르바이트 2명, 여자애들 2명 딱 데리고 해요. 근데 걔 수입이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이야. 왜? 그리고 걔는 7월달, 8월달 해외 놀러 다녔어. 그동안 몇 년 동안. 여름엔 뜨겁고 호떡 이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많이 벌으니까 그냥 놀러 가요. 그럼 걔는 호떡만 팔아서 5천만 원 어떻게 벌어? 뭘 버냐면 호떡 소하고 반죽 만드는 걸 가르쳐 주는데 500만 원 받아요. 가르쳐 주는데 7일 동안 가르쳐 줘요. 반죽하고 뭐 하고. 두 번째 파는 방법은 그거 배우기 500만 원 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걔한테 호떡과 그걸 사가. 그러니까 걔는 저녁에 집에 가서 4시에 딱 퇴근해가지고 친구들 만나 술 먹으러 가기 전에 그 반죽하고 기계로 반죽하고 다 해서 3시간 동안 그거 하고 7시에 옷 딱 차려입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아하게 사는 거예요. 큰 욕심 안 내고. 걔도 좀 더 벌으려면 반죽 더 하고 8시, 9시까지 팔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조절하는 거예요. 즉 호떡을 하나 만드는 걸 배워도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이 들어가면 내가 본전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내 투자가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투자한 게 없고 본전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은 본전 생각이 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스토어는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왜? 자본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자본 없이 한다는 거는 돈이 없어서 하시는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금전적인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창업사관학교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30 몇 명한테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30 몇 명이 성공할 거라고 정부가 알고 돈 주지 않습니다.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청년 창업한다고 다 만들어서 거의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줘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JTBC 가서 뭐 청년 10명을 모았는데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없고 막 이런 얘기해요. 왜? 그 친구들이 절실함이 없어서 일찍 가 집에. 여자친구 만나자 그러면 일찍 가버려. 그 다음날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모레 10명이 가게를 열었으면 동시에 문을 열고 동시에 문을 닫고 동시에 활동하고 확 해야 그 가게가 살아가는데 이빨 빠지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그걸 두들겨 팰 수 없잖아요. 말은 어떻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10개를 젊은 청년들한테 만들어주는데 그거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그 청년들한테 성공 10개가 할 거라고 믿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해서 실용불량자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 청년들이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면 그 비용이 다 누구 돈이에요? 자기 빚이에요. 20몇 살, 30 미만, 40세 미만의 청년이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면 아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친구들한테 또는 젊은 친구들한테 다시 자기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 판단입니다. 정부의 판단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마트스토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스마트스토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무점포, 무재고, 소자본으로 3063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3개월에 1000만 원 팔고 6개월에 3000만 원 팔면 이제 이게 내가 할 만한 해보구나. 재미가 생깁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3일 동안 만나서 여러분의 과정, 제가 몇 권의 책을 썼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 제가 PDF 책으로 또 책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뭐 해먹고 살지 하고 고민을 했듯이 고민만 한다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면 무점포 무재고로 돈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내 노력만 내 땅박만 끈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자본은 없지만 나는 용기는 있다. 내 끈기는 전 남다르다. 이런 정도를 좀 내세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꼭 1억 매출을 해서 한 달에 7, 8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못 되더라도 나 지금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 되겠어.
예를 들자면. 왜? 나는 다른 거 할 수 있어. 그 대신 나는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는 4시간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 내 목표야. 그 대신 나는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4시간 내지 5시간만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내 목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정기적으로 벌을 수 있는 목표가 만약에 된다면 괜찮잖아.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꼭 돈을 저같이 40억, 50억을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욕심만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나는 하루에 4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놀 거야. 무화하게.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게 다양한 방법. 그래서 컴퓨터를 몰라도 쉽고 빠르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스토어를 이제 창업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소위 얘기는 강호에 입문을 해야 이제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 등록을 가졌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쇼핑몰 창업 준비,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 확인증, 통신판매 신고증 이건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하는데 집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발급하시는 방법, 집에서도 통신판매 신고증하고 구매안전 서비스를 발급받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 자료로 드리고 책으로 있어요.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컴퓨터 키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1번, 2번, 3번 화살표 해가지고 다 거기다 적어드려서 소위에게는 초등학생들도 보면 알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거 보고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상품을 올리기 위해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잖아. 여러분들 동네 시에 옷가게 하시는 언니들이 어디 가서 옷 와요? 버스 타고 서울 동대문 가서 야간 버스 타고 뭐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가서 하나로는 해가지고 동대문에서 장보고 와서 여기서 팔잖아요. 그렇듯이 물건을 파는 도매상이 온라인도 있어요. 안 움직이고 내가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도매상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고 이것도 다 마치 도매시장, 자유시장이 있고 국제시장이 있듯이 온라인에도 도매시장이 있어요. 문구류는 어디서 사면 어디서 가져다 내가 올려놓으면 가격이 경쟁력이 있고 아까 액세서리 같은 것도 어디서 어떻게 사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줄 아는 게 내 경쟁력입니다. 제가 포항의 죽도시장 상인들을 가르치는데 그 상인분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대구 서문시장에 운전하고 가서 그 옷가게 하시는 아랜던지구 팔고 여자 속옷 팔고 남자 속옷 팔고 양말 팔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대구 서문시장 가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말로 떼운다고 그러죠. 거기 가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의류를 5,000원에 떼와요. 내가 5,000원에 사오면 내가 운전하고 가서 몇 개 사와서 그걸 붙여놓고 얼마에 팔아야 돼요? 적어도 8,000원, 9,000원 팔아야 되잖아. 내가 가서 운전하고 가서 그거 하나만 사온 건 아니지만 사왔으니까 적어도 20, 30%, 40%, 50% 남아야 되잖아. 5,000원에 사다가 8,000원 또는 9,000원, 만 원을 팔아야 돼. 그런데 생각을 해서 그 5,000원을 사오는 거를 서문시장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누가 갖다 주면 3,000원에 사다 놓은 거고 자기가 인터넷으로 사면 2,000원에 살 수 있거든. 그런데 대구 서문시장 아저씨가 그 2,000원에 사는 루트를 내가 포항의 죽도시장 아저씨가 배웠어. 그러면 운전하고 가서 5,000원에 사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00원에 사면 되잖아. 아직도 서문시장 가서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은 7,000원에 못 팔아요. 5,000원에 사다 어떻게 팔아? 8,000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사온 가격이 있기 때문에. 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2,000원에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것도 앉아서 운전도 안 하고. 왜? 인터넷으로. 도매상에서 파는 방법을 알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는 서문시장 운전하고 안 가고 죽도시장에 앉아서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택배 딱 해서 2,000원에 사는 거야. 그럼 이 아저씨는 얼마에 팔아도 6,000원에 팔아도 얼마 남아? 4,000원 남아. 근데 앞집은 아직도 운전하고 가서 8,000원, 9,000원 팔아도 3,000원밖에 안 남아. 그렇죠? 앞집 아저씨가 보니까 기가 막혀. 저놈이 똑같은 물건인데 저놈이 6,000원에 팔고 있어. 나는 6,000원에 팔면 손해야. 이게 얼마만큼 어디서 물건을 좋게, 이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줄 아는 거. 이걸 아는 게 여러분들 제일 물건을 상품을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싸게 사올 줄 알아야 싸게 팔잖아요. 그렇죠? 좋은 물건을.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도매 쇼핑몰에서 어떻게 상품을 사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사야 되고 어떻게 그 상품을 찾아야 되는지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물건 하나를 갖다 내가 이제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에다 어떻게 올려서 팔면 노출이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 과정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과정이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등록하고 입력하는 과정. 자, 이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온라인 시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에다 물건을 올려서 파시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 거죠? 주인이 누구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가보면 여러분들 가게이지만 여러분들이 스토어를 올리지만 그 밑에 누구로 되어 있냐면 네이버 한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게 아니야. 내가 관리하고 내가 운영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 뿐이지 실질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주인은 누구예요? 밑에 바이라인은 네이버 한상식이야.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서 만약에 어떤 스토어를 갔어요. 제가 쇼핑몰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죠. 여기다가 자 그런데 한번 이 스토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식품이라서 자 여기 보면 이 가게의 주 여기 두 개 누구로 나 있어요? 이 네이버 한상수일 거예요. 단지 내가 상품을 올릴 뿐이야. 여기다.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툴에 내가 상품을 올려서 파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물건을 팔려면 누구하고 거래해요? 네이버가 거래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네이버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삽니다. 그렇죠?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문한 사실을 나한테 알려줘요. 그럼 제가 그 물건을 그 사람 주소로 보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내고 나서 송장 번호를 네이버에다가 입력을 시켜서요. 네이버 네가 나한테 알려준 고객이 주문한 원피스를 내가 보냈고 CJ 몇 번을 보냈다고 송장 번호를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럼 네이버가 그걸 입력시켜주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고객이 배송을 받았죠. 그럼 그 고객이 저 물건 받았어요 하고 구매 확인을 해주든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확인이 돼요. 그럼 네이버가 그때 고객한테 받았던 돈을 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거래는 누구냐면 네이버예요. 쿠팡을 거래하면 내가 쿠팡을 거래하는 거.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자사몰. 내 쇼핑몰을 만들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운영할 때는 나하고 고객하고 거래하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는 B2B 시장은 내가 쿠팡하고 거래하면 상품을 올리면 쿠팡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팀원하고 거래하는 거 11번가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여기서 밖에 여기서 이제 식당 많아요. 여기서 식당을 운영했어. 그럼 식당 하면 회사 직원들이 여러 명이 왔다 갔다 밥 먹잖아. 그럼 뭐예요?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밥값을 주고 뭘 기록하죠? 식당마다 노트 있죠. 그 아줌마가 배달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 한 달 먹었어.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돈 받으려고 수첩 들고 갔어. 그랬더니 문이 안 열려. 두들겼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싹 비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가게 그 회사 문 닫고 도산에서 도망간 거야. 그럼 내 남은 거 뭐만 남았어? 노트만 남았잖아. 옛날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지금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외상거래 한 거잖아. 네이버는 쿠팡은 11번간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거래해요? 이런 대기업하고 거래하니까 여러분들이 돈 뗄 이유는 1원도 없어. 왜? 내 상대는 누구예요? 네이버 상대. 내가 물건만 제대로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물건 팔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팔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러 B2B 그래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물건을 가져다 놓고 물건을 팔면 CJ 아저씨 올 때까지 화장실 못 가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배 아파도. 왜? CJ 아저씨가 와서 내 물건을 가지고 가야 내가 안심하고 화장실 갈 수 있잖아.
4시에 온다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가 아직도 안 와. 이게 내가 물건을 가지고 파는 방법이고, 내 물건 아니면 저 대표님이 아까 액세서리를 팔아요. 그럼 걔가 저 대표님이 액세서리를 대신 팔아줘. 여기서. 나는 물건 안 가지고 있어. 너만 가져다가 저 대표님이 만든 상품에 사진하고 이걸 콘텐츠화해서 제가 스마트스토어에 올려놨어. 그래서 고객이 그걸 보고 주문했어. 그럼 나는 저 대표님한테 저 대표님이 10,000원에 팔아. 그럼 10,000원 보내주면 돼. 그리고 나는 13,000원에 올려서 팔았어. 그럼 13,000원 좀 이따 물건 가면 네이버가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미리 저 대표님한테 돈 보내주고 조금 기다렸다 13,000원 받으면 나한테 3,000원 이익이죠.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온라인 쇼핑몰의 구조예요. 즉 제조업자, 유통업자, 생산자, 수출업자 상품을 잘 만들지만 못 파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닭가슴살을 팔 때 지금은 저희가 제조까지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랫동안 OEM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포장지 만들어서 닭가슴살 공장에 줘. 그럼 저희 이름으로 오박사닷컴, 오다닥 이렇게 해서 포장지 만들어서 줘요.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가져다가 파는 방법인데, 그 사람들은 생산을 잘해도 판매를 저희가 찰 줄을 몰라.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팔아요. 저희가 상조꽃감을 팔고 과메기를 팔고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들은 간장게장을 잘 만들 줄은 알지만 간장게장을 어떻게 팔아? 자기들이 또 팔 수 있죠. 근데 자기들이 팔아야 조금밖에 못 파는데 우리는 브랜드로 팔고 마케팅으로 팔고 여러 가지 파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단골 고객을 가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39%예요. 저희 스토어에서 뭘 사간 사람이 다시 구매를 하는 율이 39%예요. 쇼핑몰에서 아시지만 재구매율이 39%면 먹고 살만해요. 걱정 안 해도. 그러나 계속 마케팅을 하고 계속 저희가 네이버에 한 달에 주는 광고비가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에요. 광고비만. 그만큼 투자하니까 그 매출이 오르는 겁니다. 광고 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스토어 하시면 처음에 시작하지 광고 안 하면 매출 그렇게까지 못 올라요. 광고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내가 5천만 원, 1억 정도는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1,000만 원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투자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으려면 광고할 일이 없죠. 그런데 100만 원을 투자하는 광고 방법을 알아야, 그걸 익혀야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천만 원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100만 원을 투자할 줄 알고, 그 100만 원 투자가 소위 얘기하는 기폭제가 돼서 내 상품이 1,000만 원, 2천만 원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1,000만 원, 2천만 원 파는 게 스토어에다 올려만 됐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창원에 있는 어떤 수산물 업체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 나이가 70이신데 직원을 10몇 명 데리고 했어. 쇼핑몰에 등록만 잘하면 잘 팔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직원들 뽑아다가 잘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안 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직원이 줄어들죠. 장사는 안 되고 힘드니까. 물건을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 쇼핑몰 잘 만들어서 거기다 물건 올리면 다 팔리는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팔 게 아니에요. 온라인은 특히 오프라인보다도 전략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전략을 잘 가지고 계시면 제조업자가 와요, 저희한테. 상조 꽃감을 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찾아와. 대표님 이름으로 제가 물건 간장게장 만들어서 될 테니까 포장지 자기가 인쇄 다 할 테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물건을 팔아야 뭐를 해요? 공장을 돌리죠. 공장이 돌아가려면 물건이 팔려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기보다는 잘 파는 사람한테, 그래서 대기업에 가서 납품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쇼핑몰 사업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전문 셀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팔면 여러 군데서 와. 내 옷도 좀 팔아주세요. 내 액세서리 좀 팔아주세요. 대표님 아시죠? 액세서리 잘 파는 사람 있잖아요. 혼자 팔면 못 파는데 그 사람이 팔아주면 훨씬 더 잘 팔잖아. 왜? 선수가 있거든. 그 선수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선수를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그게 한두 달에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드려서 얼마 정도? 6개월은 저를 붙들고 늘어지셔요. 저한테 계속 연락하고 귀찮게 해서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6개월 동안 저한테 붙들고 늘어지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여러분들 길이 있어요. 근데 6개월 이전에 저하고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딱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왜?
내가 투자한 게 없으니까 빨리 다른 길로 가시는 분도 있어.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전부의 인생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탈북자들을 작년에 25명을 국정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고요. 김책 공업대학 출신이고 우리 서울대학 같이 북한에서 인재들이에요. 공부 잘했던 애들이야. 내려왔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누가 쓰겠어요? 식당에 그릇 받는 거, 막노동 하는 것밖에는 누가 안 시켜줘요, 식당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국정원에서 그 사람들만 이 온라인으로 쇼핑으로 물건을 파는 거, 컴퓨터 귀신같이 하는데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숙제 내면 한 명도 숙제를 안 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들 백몇십만 원 내고 배우는 사람도 제가 숙제 내잖아요. 그러면 10명 배울 때 8명은 안 해와. 머리 극작극작하고 2명 정도 3명이요. 걔들은 과제를 내니까요. 100%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사회를 모르잖아요. 좋은 상품을 고를 줄 모르잖아요. 여기서 초등학교를 안 다녀보니까 문구가 어떤 게 좋은 건지 문구 이름을 보면 네임표가 예를 들면 내시가드 내시가든이 뭐예요? 대표님 아세요? 내시가든이 자 우리 대표님은 내시가든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모르죠. 우리 저 대표님은 혹시 내시가든 아세요? 네, 남자 옛날 비키니 여자들 비키니 수영복 같은데 좀 더 그 표현이 비키니를 알아도 내시가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 검색하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검색어에 넣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상품을 노출 못 시키겠죠. 지금 뭐냐면 탈북자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생활이 안 돼 있고 뭐가 어떻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익히는 게 오래 걸려요. 이제.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 중에 42살 먹은 여자분 하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잠을 안 자. 돈 버는 맛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당신 뭐 하려고 여기 왔냐? 행복하게 살려고 왔잖아요. 일 줄이고 돈 조금만 벌고 일을 줄이고 즐겁게 살아라. 이걸 하는 이유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방법을 배우고 이게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노트북, 컴퓨터 하나 하고 앉아서 집에서 이 작업을 2시간, 3시간 하면 좀 시간 지나잖아요. 저도 처음에 컴퓨터 갖다 놓고 상품을 올려요. 3시간 올렸는데 잘다가 착각해서 날려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뭘 작업을 하다가 잠깐 해가지고 취소를 눌러버렸어요, 내가. 2시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들고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견뎌내야 됩니다. 3063 제가 말씀드렸죠. 3개월에 1,000만 원의 배출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상품을 하루에 10개씩 올려보세요.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상품을 올리는데 그걸 올리다가 그걸 배워야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는 그게 1시간으로 들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툴을 배워서 10분, 30분 만에 상품 하나씩 얻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시에 1,000개의 상품을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을 배우고 이게 처음부터 다는 건 아니거든요. 발달 단계가 있어요. 제가 어떤 상품, 제 상품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자사몰에 제 상품이 몇 개 올라와 있냐면 아까 저 대표님도 자사몰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 자사몰에 상품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의 쇼핑몰 일부 중에 제가 몰만 한 20개 운영합니다. 쇼핑몰만. 그 중에 제가 운영하는 자사몰 중에서 간단한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상품이 몇 개 올라와 있는지 한번 잠깐 보세요. 상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단지 뭐냐면 이런 상품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여러분들 올리시려면 여기 몇 개 있어요? 여기 상품 몇 개 있죠? 27만 6천 개 올라와 있죠. 이 27만 6천 개를 상품을 올릴 때는 소득세가 그만큼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는 2개, 3개 올릴 때 하나씩 하나씩 정석에 의해서 올려서 배워야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착착착 한꺼번에 500개도 올리고 하니까 쌓여서 27만 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올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려버리면 내 상품 관리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적어도 30개 내지 100개는 올려보셔야 돼요. 직접 손으로. 소위 얘기하는 맞고 굽듯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시냐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샤플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동시에 옥션, 11분과 지마켓, 인터팍 20개의 쇼핑몰에 하나의 콘텐츠를 딱 찍어서 입력하면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딱 보내줘서 거기 11번가에 내 상품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거 배우고 싶으세요? 그거 하려면 돈을 저는 그걸 한 달에 1년에 340만 원 회원비를 내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40만 원을 1년에 내고 배우려면 이것도 배워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이야. 아직은 물건이 그렇게 안 팔리죠. 물건 없죠. 내 매출이 그 정도 돼야 340만 원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돈을. 내가 돈을 3만 원도 못 벌고 있는데 여기다 30만 원 투자해야 수익하게. 그렇죠? 이게 길이 다 있고 방법이 다 있다는 27만 개 육체. 자, 스토어가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돈을 많이 벌겠어요? 10개를 운영해서 체인점이 10개 있듯이 내 스토어가 10개 있는 데서 운영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스토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많은 스토어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많이 들어? 정신이 일단 헷갈려요. 그걸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툴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가 미쳐야 돼. 그렇죠. 그럼 내가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10개 아니라 20개가 되더라도 쉽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 20개의 쇼핑몰을 운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에요. 여기 보시면 옥션 몇 개 하나, 지마켓 하나, 스마트스토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8개, 스마트스토어 8개 있죠. 이렇게 스토어를 운영을 해서 총 20개의 스토어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운영하는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올릴 때 일일이 20개 일일이 가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주문 딱 들어오면 일일이 가서 주문 받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20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서 제가 주문 클릭해요. 자동 주문. 그럼 얘가 오늘 동안 주문 들어온 거 찾아줘 하면 수집하고 나면 얘가 딱 돌아가서 전 딱 20개 스토어에 주문 들어온 걸 이렇게 딱 프로그램이 찾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0개 스토어를 관리하고 발주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어디다 파냐 이게 옥션 지마켓 11번가 우리 스토어는 아까 같이 오픈마켓도 있고 또 뭐도 있냐 폐쇄몰도 있어요. 무슨 냐면 회원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찰들 또는 뭐 은행 직원들만 들어오는 몰들이 있거든요. 온라인 몰이 군인은 군인몰도 있고요. 그런데도 찾아가서 제가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올려서 팔면 거기는 이제 어떤 가족이나 뭔 연관이 있겠죠. 또 무슨 몰이 있냐면 여기 옥션 지마켓만 있는 게 아니라 밴드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팔 수 있고 페이스북도 팔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들이 다 SNS 마켓도 다 있어요. 요새는 워낙 쇼핑몰이 다양합니다. 각 쇼핑몰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뭐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길은 얼마든지 내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은 상품을 소싱만 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져다 팔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몰도 있어요. 거기 회원제 가입해서 물건을 파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매출이요? 불경기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매년 30% 가까이 27%에서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온라인 마켓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신 판매 사업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보이죠. 여러분들 2016년도까지는 뭐가 1등이었냐면 커피숍이 신규 사업자 등록증 내는 아이템이 1위였었어요. 근데 2017년도부터 뭐로 바뀌었냐면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바뀌었어요. 왜? 돈이 안 들어가. 아파트 주소만 있어도 얼마든지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나 기회가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무조건 쉬우니까 달라들었다가 정확한 공부를 하지 않고 달라들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3개월 동안 이걸 했는데 물건이 안 팔려. 팔리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뭔지 모르겠어. 공부도 안 했어.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싶잖아요. 다른 거 먼저 해야 되죠.
아르바이트. 왜? GS25 가서 알바하면 시간당 얼마 받으니까 그게 이제 편해서 그걸로 가버리면 이 비즈니스는 놓치게 돼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내가 딴 데 가서 여러분들 같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방법을 배워서 도전을 하면 이제 알바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프로그램을 딱 누르면 매출 쫙 들어서 하루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하루에 물건을 10개, 20개만 판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하나당 2, 3천 원씩만 남는다 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만 번다고 생각하면 다 떨어지니까 한 달에 매일 10만 원씩 벌어서 나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가 300만 원 버는 순수익 300만 원만 번다고 하면 출근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300만 원을 벌기 위한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봉급이 400만 원 돼야 되죠. 왔다 갔다 쓰는 비용, 뭐 하고 쓰는 비용,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많죠. 그런데 집에 앉아서 컴퓨터 노트북을 갖다 놓고 300만 원 번다는 건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비용 대비를 따진다면. 그런데 그걸 서너 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그 돈을 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유자적 놀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 계산들이 서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 사람 기억이 혹시 여러분들 신사임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신사임당 이 친구 얘기를 잠깐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You and I, we were meant to be. 를 소개를 드리려고. 쇼핑몰을 운영하기 전 언규 씨는 경제 전문 방송국의 PD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뭘까요? 경제 방송 할 때는 막 몇 천억 막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제 정책에 대해 얘기하고. 근데 저는 월급 이거는 뭐 한 170, 180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괴리가 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엄청 많은 정보 속에 파묻혀 있구나. 이 정보들을 활용하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세상 방대한 양의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점포를 차리거나 가게를 열 때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적은 자본, 아니 거의 없는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선택한 분야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70만 원이 들었다는데요.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초기에 큰 투자가 필요한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규 씨는 지금이 바로 단군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다는데요. 상품이 팔리지 않아 실패를 거듭했답니다. 처음에 쇼핑몰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계속했죠. 그러다가 어떤 방법을 찾았어요. 내 감보다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거를 그냥 실험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찾아낸 걸까요? 인터넷을 보니까 검색량이 많은 상품책은 한 달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양보다 이 제품을 판매하는 양이 더 적으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적. 그럼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검색량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중 판매자가 적은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의 방식은 통했을까요? 매출이 지금 한 7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1년에요? 한 달에. 정말 운이 좋았죠.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가지고. 이게 방금 보시다시피 상품을 사고 팔 때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는 이런 개념에 있어서 누구한테 물어봤죠? 정보, 데이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 가면 또는 어디 가면
대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골목에 이렇게 세운 사람들 있죠. 흔들어주는 점쟁이. 답답하면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지. 뭘 갖다 놓고 팔면 좋을까요? 내 운명은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어. 그 집을 찾아갈 때. 대나무를 사는데 대나무 잎사리가 예를 들면 파랗지 않고 파랬어. 그럼 신기가 떨어진 아기 동자야. 그래서 그런 집 가면 안 돼. 뭔지 아셨죠? 뭐 가서 물어보더라도. 그 집은 이미 신기 떨어졌어. 그러니까 잎사과가 파란 집을 가셔야 돼. 들어가다 꼭 여러분들 점쟁이 집을 찾아가도 그 집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냐 그걸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더라고. 파란색이 안 변하게. 자, 우리가 물건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상품을 점쟁이한테 물어서 인생을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빅데이터라는 좋은 정보를 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작년도 11월 달에 뭐가 잘 팔렸는지를 알면 올해 11월 달에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그 물건을. 전쟁 안 나고 특별하지 않으면 작년에 11월 달에 잘 팔린 물건은 올해 11월 달로 잘 팔려요. 그 상품을 누구한테 물어봐? 빅데이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디 가서 찾아보면 그게 있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보면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상품을 찾아다가 내 상품 아까 얘기잖아요. 검색량이 그 중에서 검색량 많고 이런 걸 찾아서 딱 갖다 놓으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아까 원피스가 2천 몇백만 개 있어도 그건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파는 원피스는 팔리거든요. 왜? 고객이 좋아하는 원피스를 내가 찾아낼 줄 알고 싸게 좋은 원피스를 골라낼 줄 알면 예를 들자면 거기 2천만 개의 원피스에는 겨울철에 입는 것도 있고 여름철에 입는 것도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상품은 7월에는 인견으로 돼 있는 이런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딱딱 배치해 놓고 이제 11월 달에 준비하면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파티하고 무슨 겨울옷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점퍼를 갖다 놓더라도 따뜻한 점퍼를 미리 준비해서 11월 달에 갖다 놓고 어떤 점퍼 이런 식의 준비를 내가 해놓으면 물건은 내가 잘 팔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데이터한테 물어보는데 데이터를 보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쉽게 준비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물건은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수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거는 매월 달엔 잘 팔리고 언제는 나오고 제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선. 그렇죠? 옷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재화들은 매월 달에 갖다 놓고 매월 달 언제부터 도표를 딱 보면 지금 갖다 놔야 팔리기 시작해서 쭉 내려갈 텐데 물건 다 팔리고 나서 그때서 물건 갖다 놓으면 안 팔리겠죠. 그럼 미리 곡선을 찍기 전에 그때 갖다 놓고 그게 다 팔리면 또 다시 새로운 곡선을 찍는 상품을 갖다 놓고 이렇게 구색을 맞추는데 온라인 쇼핑몰도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3331 전략을 저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30% 작년 11월 달에 잘 팔리는 상품, 시즌 상품을 내 상품 아까 100개, 10개, 20개, 1000개 올릴 때 그 상품을 30%를 배치해 놓습니다. 11월 달에 잘 팔리는 상품을 지금 10월 달부터 준비해서 올려놔요. 그거를 30%를 구축을 해. 그러면 계절 상품 팔리죠. 그 다음에 30%는 뭘 갖다 놓냐면 내가 잘하는 상품. 누구보다도 그 상품을 볼 때 내가 혹시 골프 치세요? 아니요. 혹시 낚시하세요? 예. 그러면 낚시를 하시면 누구보다도 낚시 용품에 대해서 내가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낚시 꾼이니까, 광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낚시에 대한 용품을 보면 좋은 것도 알고 싼 것도 알고 고를 줄도 알고 좋으니까. 내가 승마를 할 줄 알면 승마에 대한 제품을 고르듯이 내가 예를 들자면 뭐 수혜를 해. 이런 그 다음에 애들 뭐 옷 같은 걸 만들 줄 알아. 그럼 보면 누구보다도 감각이 있잖아요. 그 상품을 30%는 갖다 놓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경쟁력 있는 상품. 그 다음에 30%는 뭐냐면 어떤 상품? 1년 12달 잘 팔리는 상품. 아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그때 잘 팔리는 시즌 상품을 30% 갖다 놓고 내가 잘하는 상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1년 12달 언제든지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 예를 들자면 마스크 이제 마스크는 1년 12달 언제든지 파는 상품으로 바뀌었어. 그전에는 언제만 바뀌었어? 황사나 이런 거 올 때만 팔렸던 상품이 마스크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 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상품을 내가 갖다 놓는 거야. 1년 12달 팔리는 거. 그리고 10%는 뭐? 이슈가 되는 상품. 여러분들 TV에 홈쇼핑 보면 이쪽에서 청기누설 뭐 건강 백세하고 쫙 방송을 해.
그러면 옆에서 뭐 팔고 있어요? 크릴오일 팔고 있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 이쪽 옆 채널에서는 뭐 접시를 탁 열고 쫙 하니까 어머 그렇게 살이 빠졌어요 했는데 옆 채널 따면 크릴오일 때문에 살 빠졌다고 해놓고 옆집에서는 공영 홈쇼핑 몇병 가면 거기서 크릴오일 팔고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슈가 그러면 나도 크릴오일 갖다 놔. 그 상품 말고도 크릴오일 얼마든지 있거든. 예를 들자면 이슈가 되는 상품들. 자 뭐가 새로 나왔어요. 자 어벤져스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요새 아이폰 12 나왔죠. 아이폰 12. 그러면 아이폰 12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이폰 12가 나오면 아이폰 12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 상품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외 구매처 가서 이게 다 어디 물건이 중국 물건이에요. 여기서 다른 거 칠 것도 없어. 12만 쳐도 숫자 12만 쳐도 딱 치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폰 12에 관련된 상품이 쫙 나와. 그렇죠?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아이폰이 또는 갤럭시 폰이 나오면 이 껍질부터 시작해서 폰 케이스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전부 이거에 관련된 액세서리가 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액세서리를 내가 미리 알아서 갖다 놓는다. 이제 막 나왔으니까. 이런 게 무슨 상품이에요? 이슈 상품이에요. 자, BTS가 공연을 해. 그럼 BTS가 라이센스 있는 상품도 있지만 라이센스가 없는 상품도 있거든요. 왜? 중국 놈들 그런 거 만드는 거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상품은 한 10% 갖다 놔. 그래서 30, 10 사이버 마켓도 비록 물건을 진열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으로 진열하는 사이버 마켓도 그런 상품 구조를 갖다 놓으면 하루에 예를 들자면 1년에 잘 팔리는 상품 중에서 한 3개 팔려.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시즌 상품에서 한 3개 팔려. 내가 낚시를 잘해서 낚시에 대한 상품을 올려놓은 거에서 한 3개 팔려. 이슈 상품에서 한두 개 팔려. 그래서 하루에 10몇 개가 팔려. 예를 들자면 고정적으로 하루에 10몇 개만 팔면 금방 1,000만 원 매출돼요. 금방 3,000만 원 매출돼요. 그렇게. 그런 구성으로 상품을 갖다 놔야 그걸 구성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상품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픈마켓 창업 절차의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내셔야 됩니다. 냈는데 여기 보시면 인터넷에서 들어가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 우선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뭐 내셔야 되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 여기 보시면 신청서 있고 혹시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데 부모님 집이나 이런 경우는 부모가 같이 있는 경우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남의 집을 가지고 사업장을 낼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내는 건 세무서에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가기 싫으면 인터넷으로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내시는데 자, 사업자 통장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매안전 서비스하고 근데 구매안전 서비스는 예전에는 은행 가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네이버에 가서 만들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구매안전 서비스 하는 방법이 뒤에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는 다 만들어서 오셔야 제가 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등록을 직접 하실 겁니다. 등록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 오시고요. 오늘 하실 일이 통신판매 신고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통신판매 신고증 이 뒤에 여기 다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사업자들 다 있죠 책에. 이거 보시고 그 책에 들어가셔서 이걸 해 놓으셔야 저하고 같이 화요일 날부터는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등록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어떻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스마트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여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 써놨어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차례차례 하나씩 여기에 있는 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시도록 제가 여기다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의를 받을 때는 노트북을 가지고 하시지만 집에서 혹시 PC로 작업을 하실 때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모니터를 2개를 쓰세요. 듀얼 모니터. 하나 모니터 중고 얼마든지 사실 수 있거든. 5, 6만 원 주고 2개를 꽂아서 하나는 이걸 보고 상품을 올릴 때 쓰고
하나는 강의랄지 이런 것. 여러분들 앞으로 이럴 일 되게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모니터 2개 쓰면 작업하기가 편해요. 만약에 모니터 크게 있으면 그거 절반으로 쪼개서 쓰셔도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2개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트북을 쓰시면 여기다 꽂으면 별도의 모니터를 같이 2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면 작업하시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마침 뒤에 보시는 두 분이 부부가 오셨는데 서로 다른 스토어를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두 분이 경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부부가 같이 하셔서 별도로 나는 영자네, 나는 철수네 스토어를 새로 만들어서 같이 배우지만 같이 경쟁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네가 더 팔았네? 오빠는 어떻게 올렸어? 안 알려줘. 이제 이러면서 경쟁하는 게 왜냐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외로운 싸움이에요. 저도 아침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서 아까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문 들어오는 거 딱 클릭해요. 쫙 보고 그 자동 입력하고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쓰고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 배울 때 3, 4년 전에는 뭐 했냐면 혼자 앉아 까락까락 다 진짜 이태리 장인이 뭐 하듯이 사진 작업하고 다 해서 올렸어요. 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걸 옛날에는 없었어요. 모르기도 했고. 그런데 이 3, 4년 되는 시절에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개발이 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제가 이제 이런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사진에 중국에 있는 물건을 내가 가져와서 이쁘게 포장하고 영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내가 한국말로 잘 만들고 싶으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번역하려면 요새는 어디에? 네이버에 팝하고 가면 번역을 다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릴 정도의 번역은 거기 나와. 왜? 여러분들이 최고의 번역을 필요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올리는 콘텐츠는요. 예술작품 100점짜리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 100점짜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70점, 80점을 만들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요? 중국말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거 안에 그림이 뭘로 돼 있죠? 중국어 언어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언어로 돼 있으면 이걸 보러 텍스트 파일이 아니고 그림 파일이니까 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못하죠. 혹시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할 줄 아시는 분은 더 잘하시죠. 여기 이 사진을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중국말로 돼 있잖아. 이걸 내가 한국어로 만들어야 돼. 내 상품을 이제 내가 팔을 거야. 내가 한국어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내가 별도의 방법이랄지 이걸 그림 파일을 누구한테 중국어 하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잖아. 이거 보고 이거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 텍스트만 나한테 보내줘.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였죠. 그럼 그 사람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 안 주더라도 밥이라도 사줘야 되잖아. 이럴 때잖아.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번역하고 내가 가져와도 또 어떻게 돼? 편집을 해야 돼. 이거를 분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 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매직쇼를 하는 게 아니라 우측 버튼을 눌러서 탁 누르면 그 중국말이 여기 있던 중국말이 이렇게 딱 분해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복사해서 어디로 가져가? 아까 누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네이버에 하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번역으로만 쳐도 돼요. 번역. 네이버 가서 번역 치시면 이렇게 번역이라 딱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 중국어 간체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줘. 저 중국어 하나도 못하거든요. 영어하고 독일어는 좀 하지만 못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중국어 한마디 못해도 중국 물건 다 팔고 있어요. 복사해서 어떻게? 이거 가지고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밥 사줄 일이 없어졌지. 번역해달라고 부탁할 일이 없어졌지.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이거 편집해야 되잖아. 아까 같이 갖다 놓고 여기 메모장에서 이거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여기다가 까붙이면 100점짜리 포토샵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 번역판을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왕 하나 가르쳐 드리니까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또는 지금 봐도 동영상 보면 딱 나왔어. 이미 뭐 어떻게 보는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다 배웠을 거예요. 왜? 동영상 보면 제가 뭐 프로그램 선택했는지 다 알잖아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를 가면 블로그가 쓰여있고 포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가서 쓰면 어떤 사람은 이걸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복사가 안 돼. 오른쪽 마우스가 글 붉어지지 않아. 이걸 내가 좀 가져다 쓰면 조금만 고치면 좀 편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쓸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걸 복사를 못하고 복사 방지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아세요? 오른쪽 마우스 복사가 안 되는 거. 근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복사 다 돼요. 여러분 말해야 돼. 딴 사람 알려주지 마. 자, 여기에 이렇게 글이 있어요. 사진도 있어요. 이걸 내가 가져다 조금씩만 고쳐서 쓰고 싶어. 그런데 이게 복사가 안 돼, 이렇게. 자, F12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떠요. 다시 여기다 F1을 눌러요.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세팅이라고 나와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햄버거 동생 디버거라고 있어요. 뭐라고? 디버거. 누구 동생? 네, 햄버거 동생 디버거라고 있어요. 여기 있죠? 나왔죠? 여기. 예? 이렇게. 요거를 클릭해요. 그러면 복사되죠? 돼, 안 돼? 복사되죠? 네. 복사키 먹죠, 다? 여러분들이 빨리 남이 잘 해놓은 걸 가져다가 내가 쉽게 좀 고쳐서 내 걸로 좀 활용하고 싶어.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좀 고쳐서 쓰면 되잖아. 여기다가 복사해놓고 아까 같이 내가 조금만 고치면 되잖아. 내 걸로. 이런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려요. 이건 탈법이 아니고 편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2시간 걸릴 일을 20분 만에 할 수 있고 3시간 걸릴 일을 10분 만에 할 수 있고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려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스마트스토어에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하고 강의하는 동안 동영상을 봉준호 감독이 만드는 것 같이 사진 몇 장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저는 제가 찍은 사진 10장만 가지면 봉준호 감독이 영화 만들었듯이 편집했듯이 그걸 10분 안에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려요. 그 툴이 있어요. 그걸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3시간, 4시간 걸려서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을 시간을 절약하면 뭘 벌어요? 이게 돈 버는 일이에요. 시간을 절약하면 뭐가 줄어들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그래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좀 생기는데 아이고 저거 하나 하는데 2시간 있어야 돼. 그럼 나한테 2시간 짬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못 달라들죠. 그런데 20분만 하면 저거 하나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달려줄 수 있죠. 그러면 1시간에 5개도 만들 수 있잖아. 상품 5개를 올릴 수 있잖아. 20분마다 하나씩 끝낼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 올릴 때 제가 처음에 배웠듯이 3시간씩 올려서 안 꼭딱 세우다가 하루당 날려먹으면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설령 그렇게 날려먹어도 20분 안에 새로 만들 수 있으니까 실망을 덜 하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여기다 안 던져도 되지. 네, 그 정도에 한 20분만 물 한 잔 먹고 와서 다시 만들면 되지. 이 생각이 되는데 아이고 내가 3시간 동안 했는데 순간에 날려먹어 얼마나 본전 생각이 나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통신판매 신고 집에서 하는 거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려도 되기 때문에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드려요. 그 다음에 아까 복사해오는 거예요. 요거 뭔지 아세요? 여기 책이나 이거 페이지 펴보세요. 이거 이 풀페이지 스크린 캡처 보입니까?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풀페이지 스크린 캡처 나와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하는지. 제가 예를 들자면 아까 같이 해외 사이트에 가서 내가 웨딩 드레스를 좀 팔을 거예요. 자, 여기 가서 웨딩 드레스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잘만 잡으면 이걸로 해서 월 1억씩 버는 친구들 많아요. 동네에서 몇 군데만 딱 잡으면
이 웨딩드레스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핫하고 이쁜 이 드레스. 이왕이면 예쁜 다리 보이는 드레스 한번 볼까요? 자, 이 드레스 한번 보세요. 화사하고 좋죠? 여기. 이런 드레스를 얼마예요? 95 곱하기 1200 해보세요. 95 곱하기 1200. 얼마입니까? 계산기로 한번 알려주세요. 95 곱하기 1200. 이 US 달러니까 1200원이에요. 예. 비싸요? 안 비싸죠? 이걸 가져다가 내가 뒤에 신부 입장에 조금만 손대면 100만원도 받고 50만원도 받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몇 개 사다 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이거 일일이 다 못 갖다 놓잖아. 그렇죠? 그럼 몇 개 샘플 갖다 놓고, 돈 100만원만 가지면 한 10개 갖다 놓겠죠. 8개 갖다 놓잖아. 그렇죠? 안 비싸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아까 같이 요것만. 나머지는 전부 사진만 가지고 있어. 사진만 다 해다 타일을 딱 만들어. 그래서 누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너한테는 이게 어울리겠어? 카톡으로 보내줘. 친구한테. 아직 결혼하는 친구가 있으면,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잖아, 그날. 이거 몇 개 보내줘. 너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그리고 딱 의사를 표현해. 그러면 너 일로 와. 내가 안 가도 돼. 폴더에 사인 만들어가지고 1,000원만 주면 20장 들어가는 파일이 있어. 거기다 출력해가지고 딱 뽑아서 너 골라봐. 여기서. 더. 여기 많잖아. 무지하게 많잖아. 여기. 드레스가 얼마나 많아. 무지하게 많거든요. 넘기면 넘길수록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몇 개의 드레스를 뽑아다가 이거 보여주고 너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근데 드레스는 거의 대부분 오늘 주문해서 내일 달라고 안 하잖아. 그렇죠? 거의 결혼하려면 날 딱 한 달 이상은 돼. 충분히 해외에서 이거 10일이면 들어오거든요. 15일이면. 들어와서 몸에 맞게 손도 봐줄 수도 있고. 참 팔아도 되고 렌탈을 해요. 왜? 웨딩드레스 한 번밖에 안 입으니까 안 사는 사람도 많아. 돈 전략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사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한테는 팔고 안 사는 사람한테는 좀 만져주고 30만 원 받고 렌탈 해줘. 20몇만 원 받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도로 내 옷이 되잖아.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그런 식의 방법으로 웨딩드레스만 해서 월 1억씩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앉아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요것만 해서. 결혼하고 하는 사람들 소식 들으면 바로 이거 카톡으로 보내줘. 문자로 보내줘. 너한테 맞는 웨딩드레스야. 한번 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비즈니스들을 할 때 제가 보면 이렇게. 그럼 요즘 뭐가 필요해? 아까 이걸 그림이 필요하잖아. 가져와야 되잖아. 내가. 이런 자료들을 가져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져오는데 작업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쉬워요. 바로. 제가 뭐 하나 버튼 눌렀거든요. 페이지를 쫙 가지고 있죠. 꼭 앵그리드 버드가 뭐 막 먹듯이. 아까 F1, F2로 화면을 가져오듯이 여기 보세요. 다 복사해서 나타났죠. 지금 저하고 얘기하는 제가 1분도 안 되는 찰나에 이 홈페이지를 여기 올려있는 콘텐츠를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이즈표 다 가져왔어요. 이거 내가 필요한 만큼 뭘로? 딱 캡처 따가지고 내가 만들면 돼. 제가 이거 가져오는데 이렇게 떠들고 얘기하고 강의하면서 가져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 저 대표님이 액세서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웨딩 반지를 좀 여러 가지를 내가 만들든지 내가 팔아볼 거야. 웨딩 반지. 드레스 팔 때 뭐도 팔아? 오빠 거 반지도 팔 수 있고 오빠 거 옷도 팔 수 있잖아. 나비 넥타이도 살 수 있고. 예를 들면 웨딩 반지를 내가 해. 자, 그럼 웨딩 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액세서리 하니까 잘 하실게요. 이거 보면
이렇게 예쁘고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자, 이거 캐럿이 크네 한번 볼까요? 얼마? 4, 5불 1200이면 얼마예요? 6,000원이죠. 예. 예. 이거 실버예요, 그래도. 이렇게. 보증서도 있어. 자, 이걸 내가, 카렛도 있고. 이걸 내가 가져다가 팔을 거예요. 또는 주문 들어오면 같이 이거 팔을 거예요. 갖다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콘텐츠로 파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걸 내가 가져오고 싶어. 그럼 버튼 하나 눌러서 아까 같이 뭘 만들어요? 이 페이지에 자료를 내가 가지고 폴더 만들어서 딱 설치해서 내 스마트폰에 올려놔. 근데 그걸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오래 걸리면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다시피 뭐 버튼 하나 누르니까 아까 풀페이지 스크린 캡처라는 걸 다운을 받아 놓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가져왔어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필요하면 캡처로 내 사진이 필요하면 딱 올리면 돼요. 이런 요령들을 쉽고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게 제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스마트스토어는 뭘 잘 만들어야 되냐면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6개월 포토샵 학원 다녀야 돼요. 옛날로 얘기하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런 걸 툴을 배워서 이런 솔루션 사용하는 방법, 저는 이거 다 배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가서 50만 원 더 내고 100만 원 더 배웠다고. 제가 제 페이지 설명에 제 명함의 제일 1번이 뭐냐면 제가 페마도사예요. 저를 홍보할 때. 근데 왜 제가 페마도사냐면 페마도사 그러니까 어디 점쟁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 명함에 페마도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페이스북 마케팅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을 페마도사라고 지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제가 이걸 배울 때 제일 처음에 가서 제가 이걸 좀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서 배우잖아요. 이걸 배우는데 40몇만 원 일주일 동안 얼마 가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60만 원 얼마 가죠. 그 사람한테 내고 배우니까 딱 가르쳐 주는데 요만큼만 가르쳐 주고 요만큼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걸 배워서 남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떡하려고 했더니 나한테 아까 호떡 만드는 거 샌드위치 만들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듯이 이것도 기술이에요. 먹고 사는. 그 사람이 나한테 360만 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60만 원 냈어요. 그때 앉아가지고 저한테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이거 돈 들이고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나눠서. 다른 강사들이 이거 안 알려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빨리 편하게 이 비즈니스를 쉽게 해야 여러분들이 오래 해요. 제가 해봤던 경험 때문에 그래요. 3시간 동안 뭐 콘텐츠 만들어 놓고 날려먹으면 던져버리고 안 하고 싶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쉽고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하거든요. 돈 못 벌면 돈 안 벌리면 안 해.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냐면 돈 버는 방법을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고 쉽게 벌 수 있고 너무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는 한 달에 200만 원만 벌고 300만 원만 벌면 이나프. 그럼 그 정도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이거 처음부터 여러분들 저같이 45, 55 못 팔아요. 이거 팔으려면 45, 50 저희 직원 20명이에요. 있으니까 그런 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그 과정까지는 직원 한 명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 과정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고 저는 제가 처음 해봤던 방법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했던 방법들을 실패가 없었던 방법들만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잠시 지금 몇 분이죠? 2시 30분이니까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한 10분 쉴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보통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 강의가 몇 시간이죠? 50분. 4시간이죠? 네, 한 번 내지는 2번밖에 안 쉬실 거예요. 왜? 되도록 여러분 귀하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방법. 일단 녹화한 건 잘라놓고